해왔는데 까먹을까봐 여기 적어왔어요. 전부 다 적어오진 않았고 이렇게 까먹지 않을 정도만 적어왔는데 보니까 성우 지망생 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지망생 분들이 아니어도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로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방송국, 그때 학교 방송국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배들 몇 명이 교수님들이랑 싸웠어요. 대학교 방송국 선배님들, 저보다 한 학번 위 선배들이 교수님들이랑 다툼이 있는 바람에 몇 명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기 초에 대학교 방송국 인원을 뽑는데 1학년들을 대상으로, 그때 이례적으로 2학기에 학교 방송국 인원을 다시 충원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 막 방황 중이었어요. 꿈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원래 작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지레 겁먹고 작가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때였어요. 거의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PC방에서 포트리스만 했어요. 스페이스바가 저의 친구였어요. 네, 포트리스 실력은 점점 좋아졌지만 점점 얼굴은 어두워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히 대학교 방송국에서 인원을 충원한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어요. 자전거를 둘이 타고 캠퍼스를 막 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장교가 되어 있는 제 군인 친구가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다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뽑네,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럼 나도 이러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군인의 꿈을 찾아서 다시 편입해가지고 걔는 진짜 장교가 됐고, 저는 이제 학교 방송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방송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이제 학과는 이제 저한테는 소용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 방송국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나운서랑 성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방송국에는 아나운서가 된 선배님들도 계셨어요. 막 YTN 기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나운서가 좀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쫙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멘토가 아무리 있어도 난 공부는 싫어. 공부는 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성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우의 꿈을 갖게 됐고, 혼자 대학교 4년, 군대 2년 동안 혼자 연습했어요. 왜냐면 지방대였고, 지방에서는 당시에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건이. 성우는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제 부모님은 지금 대전에 살고 계시고 저도 대학 졸업 때까지는 대전에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우의 꿈을 갖게 됐죠. 시간을 거꾸로 돌아서 시간을 달렸다. 시간을 달렸다. 시간을 거꾸로 돌아서 달렸다. 제 9살 때로 넘어갈게요. 많이 달렸다.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곰인형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머리통이 한 요만하고 몸통이 한 요만한 작지 않은 인형이었어요. 그리고 노란색 피부를 가지고, 그리고 털이 없는 맨질맨질한 헝겊 인형이었고,
연두색 멜빵을 입은 정말 너무 귀여운 곰돌이 인형이었어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기 곰돌이라고. 아기 곰돌이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원래 그 전부터 집에 이제 저한테 3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갖고 놀던 인형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집에. 그 중에 몇 개는 아직도 대전 집에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위에 아직도 있어요. 아기 곰돌이가 생기는 순간 저도 이제 인형계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집에 오면 학교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집에 와서 아기 곰돌이를 딱 들고 동생한테 말을 걸어요.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토끼 인형 토순이를 잡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즉흥극이 막 펼쳐지는 거죠. 막 2시간 넘게도 막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짓을 매일매일 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저도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맨날 이야기가 생각나지? 미친 거 아니야? 그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늘은 이걸로 말을 걸어서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누구나 2차 성징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와요. 그럼 그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집에서 동생과 이러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뭘 좀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난 왜 이러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 이름이 담비인데 이제 아기 곰돌이 담비야, 난 왜 아직까지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그냥 제 목소리가 아기 곰돌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왜 이러지? 고민을 하면서 이걸 좀 더 멋있게 왜 이러니? 멋있게 좀 더 남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기 곰돌이한테 위기가 온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팔이 떨어집니다. 팔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갔죠. 선생님 집도해주세요. 어머니가 놀라운 수술 솜씨를 발휘해서 팔을 말끔하게 고쳐주셨어요. 가끔 꼬마 회사 맥스터 핀스를 볼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말끔하게 고쳐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터졌어요. 하얀 솜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이제 꼬매고 그 다음에 입이 터져요. 이게 보니까 불치병인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그걸 매일매일 평균 2시간씩 그걸 가지고 놀았으니 헝겊이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이제 바느질을 지탱할 수 있는 헝겊의 부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자니 얘 모습이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제 저는 인형놀이를 졸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슬픔을 가라앉히면서 아기 곰돌이를 땅에 묻어주고 이러진 않았어요. 잘 싸서 버리게 됐죠. 그래서 지금 대전 집에는 걔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인형놀이를 빼고 좋아하게 된 게 영화였어요. 영화였는데 영화관에 잘 갈 수가 없었어요.
가정 형편이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워낙에 우리 어머니가 알뜰하셔서 잘 못 가게 했어요. 비디오 샵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한 1,000원, 2,000원. 정말 재밌는 건 2,000원.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잘 안 빌려다보는 건 1,000원. 막 이렇게 빌려보는 것도 잘 못 빌려다봤어요. 막 친구 집에 갔을 때 프레시맨 이런 거 보고 막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집에선 이제 비디오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토요 명화, 주말 명화를 열심히 메모해가면서 봤습니다.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집에 녹화기도 없잖아요. 열심히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죠. 메모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왜 뭐 인디아나 존스 빠바밤빰 빠바밤 이런 이제 음악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보를 할 정도였어요. 그 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막 악보를 막 오선지를 그려가지고 그 주요 음은 내가 까먹지 않으려고 막 적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보다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고등학교에 정말 큰 동아리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방송반이었고 하나가 문예반이었어요. 문예반은 이제 문학 동아리예요. 방송반은 그 당시에 목소리가 안녕 이랬기 때문에 그쪽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었고 그래 내가 마르지 않는 이야기샘이었잖아 이러면서 그 극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예반에 들어갔어요. 문예반에 들어갔더니 저는 누군가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매주 시를 써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각자 시를 써와서 발표자 한 명을 정해요. 그래서 앞에다 칠판에다 자기가 쓴 시를 막 써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각자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토론을 해요. 지금 이 1학년 누구누구 회원이 쓴 시에 이 시어는 이런 작가적 심상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을 하면서 2년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 뭐 100일장 같은데 참여하기도 하고 대전에서는 상도 몇 번 탔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문예반 활동을 하지 않아요. 수능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 실세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에 아주 큰 행사가 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부르고 이제 전 남고였는데 막 여학교 여학생들도 초대하고 다른 막 선생님들도 초대가 돼서 대전 시민회관에서 거길 대관해서 문학제라는 걸 했어요. 문학제는 뭐 자기가 쓴 시를 낭송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뭐 짧은 소설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발표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뭔가 하나 코너를 맡아서 2학년으로서 해야 됐었는데 제가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 열심히 봤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것도 보기가 힘들어졌었거든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TV를 보고 있는 것 자체를 이제 너무 눈치를 주니까 못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요. 이제 싸워서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한 영화인데 이게 정말 영화적으로 가치가 엄청난 영화인데 엄마 이거 봐야 돼요. 이런데 설득이 안 되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미치겠는 거예요.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라디오를 켰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KBS 무대를 듣게 된 거예요. KBS 무대를 딱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고선 이제 영화가 없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서 엄마 미안해요. 이제 방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극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문학제 때 이걸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학 시간에 저희 막 뒤에 꾸겨져 앉아가지고 극본을 20분짜리 오디오 극본을 씁니다. 초고를 50분 만에 썼어요. 쫙 써서 이제 고치는 데는 한 2주 걸렸지만 그걸 극본을 써서 우리 한길 문학 동아리 최초로 오디오극을 라이브 오디오극을 문학제 때 올리게 됐죠. 제가 극본을 쓰고
주인공도 내가 하고 내레이션도 내가 하고 이제 나머지 역할들 내 동기 한 명 그리고 1학년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역할을 2개씩 줬어요.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해서 효과음이랑 막 영화 음악 그건 이제 수익성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던 영화 OST 테이프들을 막 다 녹음해가지고 막 이제 맞춰서 틀고 해가지고 공연이 올라갔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뭐 그 전에 없던 거니까 뭐 다 듣는 사람이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막 너무 재밌게 잘 봤어 막 그러고 그래서 힘을 받아서 그래 이제 극작가의 길을 내가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2번째 작품을 딱 기획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첫 작품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갔어. 저거를 50분 만에 썼는데 인생을 축약한 게 2분이야. 더 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직감했어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재미있게 쭉 가다가 굶어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굶어 죽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랑 친구가 된 거예요. 대학교는 그때 당시에 그 학부제라고 해서 1학년 때는 과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국문과, 영문과, 불문과 이런 게 쫙 있는 인문학부에 그냥 성적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새로운 꿈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작가라는 꿈을 가졌다가 포기하게 됐지만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줄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정만 가지고 되진 않는다는 거였어요. 열정이 지속되는데도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었지만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되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알게 됐고 2번째로는 세상이 넓다는 걸 그 도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대회 같은 걸 나가잖아요. 대전에선 상을 타요. 하지만 이제 상을 곧잘 타니까 서울로 올라보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100일장 이런 데 가니까 전국에 정말 글 잘 쓰는 개들이 정말 많은 거야. 정말 많더라고요. 다 윤동주야 막. 거기서도 벽에 부딪힌 거죠. 세상이 넓구나. 그리고 마지막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됐어요.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잘한다 친구들이 막 칭찬해주고 그러긴 했지만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게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내가 한 게 50분 동안 한 게 초고를 쓴 거고 2주 동안 한 게 퇴고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그때 요새도 가끔 취미로 그냥 끄적끄적 쓰는데 왜 나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극본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안 써지지?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되든 안 되든 초고를 쭉 쓰고 그 다음에 고쳤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까먹고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작품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재가 아니야. 근데 천재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아무튼 그런 깨달음을 성우라는 꿈을 도전을 할 때 다시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도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축약을 하자면 아까 승우군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목표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고 우연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성우라는 꿈을 꾸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내가 뭘 찾아야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다니까요. 친구 때문에 알게 됐고, 하지만 뭔가 계속 내가 찾고는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가기는 싫다. 나는 정말 소심한 A형이고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고 그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우가 되고 이제 긴 시간이 흘러서 성우가 되고 프리랜서 1년차 때 한 작품의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곰디아 놀자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첫 제작 회의를 할 때 이제 처음으로 성우팀이랑 제작팀이랑 인형 연기자 팀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때 곰디가 처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곰디가 딱 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노란 피부에 연두색 상의를 입고 강아지긴 했지만 곰을 닮은 아이가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인형을 가지고 놀았었는지. 제가 성우가 되려고 그 짓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성우가 되려고 일부러 외화를 TV로 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꿈을 찾게 되면서 그것이 마치 계기일식처럼 일렬로 쫙 연결되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우연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여러분들에게 사고가 되는지 행운이 되는지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우연을 행운으로 만드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미수 성우님도 그렇고 우리 수리오 성우님도 정말 살아왔던 진솔